기억하라. 이 세상에 있는 신성한 것들을. 형제여, 신은 당신과 나 모두를 만들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 큰 차이를 두었다. 얼굴도 관습도 다르게 만들었다. 당신들에게는 기술 문명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눈을 틔워주지 않았다. 다른 많은 것들에서도 신은 차이를 있게 했다. 신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적합한가를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 판단에 만족해왔다. 형제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위대한 정령이 더 기뻐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지금 숫자가 적고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삶의 방식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슬프게도 이 대지 위에 살던 어떤 부족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거대한 대륙을 송두리째 삼키고자 총과 칼과 병균을 몸에 지니고 밀려들어온 앵글로 색슨족들의 탐욕에 쓰러져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인류 역사의 크나큰 슬픔이다. 대지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나무 한 그루를 자를 때조차 나무의 영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던 때 묻지 않은 야만인들은 문명의를 자처한 백인들의 무차별 살육, 거짓 협정, 속임수, 강제 이주, 구금, 전염병 등의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죽어가야만 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유럽인들에 의해 그들은 인디언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저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라코타족, 체로키족, 아파치족, 이로코이족, 검은 발족, 아라파오족, 테와족, 푸에블로족. 그들은 결코 미개인이나 야만인이 아니었다. 백인이 자신들의 침략과 학살을 합리화하기 위해 날조된 편견을 퍼뜨렸을 뿐이다. 유럽인들이 농노와 노예 제도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 북아메리카 동부의 이로코이족 사람들은 6개 부족 연맹을 만들어 민주적인 틀 속에서 살았다. 이들의 삶의 규칙들은 훗날 미합중국 헌법의 기초가 된다. 원주민들이 백인 정착민들에게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만큼을 돌려주어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백인들은 그것을 미신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표토는 50%가 유실되었으며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서는 농사가 불가능해졌다. 나무가 우리의 친척이며 나무 없이는 모든 삶이 끝난다고 말했을 때 백인들은 그것을 웃음거리로 삼았지만 지금 우리는 사막이 넓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대기가 더워지는 등 지구온난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백인들은 내 부족 사람들보다 훨씬 영리하고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낸다. 하지만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법까지 잘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것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바깥에 있는 것,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인간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로 도우며 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수백만 명을 죽인 전쟁을 정당화하고 무기 개발에 힘을 쏟는 문화, 형제자매인 자연에 대항해 싸움을 걸고 착취하는 당신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개인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자연 속의 모든 것을 남들과 기꺼이 나누고 꼭 필요한 것만을 취한다. 1830년대에 미국 서부를 여행하며 그림을 그린 영국인 화가 조지 캐틀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기록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고백을 남겼다. 나는 보았다. 밤에 죽은 자와 같이 문명이 접근해 올 때 그 사악함에 놀라 인디언들이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놀란 사슴처럼 응시하다가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천막과 아버지들의 무덤이 있는 평원에 불을 놓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사냥터를 바라본 뒤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슬픈 얼굴을 돌려 해가 지는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침묵 속에서 위험 있게 행해지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언제나 큰 소동을 일삼고 시끄럽고 거만하고 의기양양하게 구는 백인들이 접근해 오는 모습을 아무데나 파헤치고 용감한 인디언 전사들의 무덤을 마구 짓밟는 그들의 천박한 모습을, 그 거대하고 저항할 길 없는 오만한 문명의 행진을 나는 보았다. 모든 것을 휩쓸며 굴러오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의 이미지는 폭력적이다. 토마호크라 불리는 손도끼를 들고 역마차를 습격하는 인디언은 백인들이 만든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인디언들은 자연을 소유할 수 없는 모두가 공유하는 조화로운 장소로 여겼다. 그들은 문명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어머니인 대지를 먼저 생각했고 사물의 본성을 깨닫고 그것들에서 음식과 옷, 약과 도구를 얻어낸 현자들이었다. 내가 보기에 당신 백인들의 삶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은 불나방처럼 오직 부와 권력의 향배에 따라 뛰어다닌다. 당신들의 마음속엔 오직 탐진치만 있을 뿐이다.
당신들은 겉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입으로 약속을 말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당신들의 현재는 더없이 불안해 보여서 마치 집 잃은 코요테가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다. 당신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하늘의 달라짐도 응시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늘 오직 부와 권력과 탐욕에 이끌려 다니고 남는 시간에는 더 많은 재미를 찾아 다니기만 하며 진정한 자아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이 없다면 어찌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종교와 신에 대한 이해도가 당신들과 다르다. 이들에게는 자신과 영적인 세계 사이에 따로 성직자가 없다. 누구나 홀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신과 만난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과 곧바로 얼굴을 맞대고 하루 종일 살았다. 인디언들이 보기에 백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갈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온갖 죄와 추악함으로 가득 찬 곳이다. 인디언들은 자연에서 멀어진 인간의 마음은 금방 딱딱해지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자연 속에 살아있는 동식물 역시 인간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 인디언의 한 부족인 라코타 부족은 아이들을 늘 자연에 가까이 가도록 해서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심장을 갖도록 했다. 과도한 칭찬이나 아첨, 과장된 매너 등을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야만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그대의 가슴 속에 죽음이 들어올 수 없는 삶을 살라.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그들의 시각을 존중하라. 그러면 그들 역시 그대의 시각을 존중하게 되리라. 그대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그대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라. 짧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되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목적을 두라. 이 세상을 떠나는 위대한 이별의 순간을 위해 고귀한 죽음의 노래를 준비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도 비굴하게 굴지 마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 햇빛에 감사하라. 당신이 가진 생명과 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먹는 음식, 삶의 즐거움들에 감사하라. 만일 당신이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 잘못이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처럼 되지 마라. 슬피 울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대신 그대의 죽음의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디언 전사처럼 죽음을 맞이하라. 시애틀 추장, 조셉 추장, 앉은 소, 구르는 천둥, 빨간 이또리, 상처 입은 가슴, 검은 새, 10마리 곰, 태쿰새 등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앵글로색슨족과 싸운 위대한 인디언 전사들이다. 그들의 마지막 연설들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시적일 뿐만 아니라 문명인임을 내세웠던 당시 백인들과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위선에 찬 삶과 공허한 정신세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의 세계와 생명의 근원인 대지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던 인디언들의 슬픔과 지혜, 그리고 비굴하지 않은 모습으로 문명세계에 당당히 맞선 그네들의 숭고한 희생들이 나의 가슴을 여미게 한다. 결국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다. 하지만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미타쿠이 오야신.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의 다코타족 인디언의 인사말이다. 매우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게 우주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으며 인디언 정신과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잘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말이다. 인디언들에 따르면 존중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대지와 물과 식물과 동물들이 우리 자신과 똑같이 여기에 머무를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진화의 맨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가장 우월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나무와 바위, 코요테, 독수리, 물고기, 두꺼비들과 함께 각자의 목적을 완성하면서 삶이라는 성스러운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론일 뿐이다. 그들 모두가 그 성스러운 고리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으며 인간 역시 다르지 않다. 백인 대추장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자기들에게 땅을 팔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 인디언으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팔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항변한 시애틀 추장의 그 유명한 연설은 작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022년 5월 12일자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 아동들을 150년간 강제 수용했던 기숙학교에서 500여 명의 아동 시체들을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현대판 홀로코스트다. 인류의 보편적 자유의지인 생명권을 강제로 앗아간 서구 사회의 야만성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리라. 500여 명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과연 못이 중한 뒤를 생각하게 하는 늦여름 이른 새벽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